1884년 조선이라는 나라가 서구 열강과 막 문을 열기 시작했을 때를 기억하시나요? 당시 이탈리아와 처음 수교를 맺으며 우리가 본 건 화려한 예복을 입은 외교 사절단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정확히 142년이 지난 2006년 1월 19일 서울공항에 도착한 이탈리아의 조르자 멜로니 총리의 손에는 전혀 다른 것이 들려 있었습니다. 바로 7조 원이라는 거대한 자본이 투입될 반도체 공장의 열쇠, 그리고 중국의 자원 포위망을 단칼에 끊어버릴 아프리카 광산 지도였습니다. 오늘 우리 돈주 경제에서는 이탈리아가 왜 파스타의 나라를 넘어 대한민국 경제의 구원투수가 되었는지 그 소름 돋는 내막을 현미경처럼 들여다보겠습니다. 반도체 강국인 우리가 왜 이탈리아에 열광할까요? 우리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보유한 세계 최고의 메모리 강국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서 우리가 가진 건 반도체의 뇌인 메모리일 뿐입니다. 미래 산업의 핵심인 전기차와 AI 로봇을 움직이는 심장, 즉 전력 반도체 분야에서 우리는 여전히 배고픈 상태거든요. 전력 반도체가 뭐길래 이럴까요?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매일 쓰는 스마트폰 충전기 안에는 콘센트에 높은 전압을 스마트폰이 먹기 좋게 바꿔주는 작은 칩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전력 반도체의 기초예요. 그런데 이게 전기차로 가면 차원이 달라집니다. 수백 볼트의 고전압을 견디면서도 에너지를 한 방울도 낭비하지 않고 모터와 배터리에 전달해야 하거든요. 이 심장이 약하면 아무리 좋은 배터리를 달아도 차는 금방 방전되고 맙니다. 이 분야의 절대 강자가 바로 이탈리아의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를 만들 때 가장 먼저 달려가 무릎을 꿇고 칩을 달라고 부탁했던 바로 그 회사죠. 이탈리아 정부는 지금 시칠리아 섬의 카타니아라는 곳에 7조 원을 들여가지고 세계 최대 규모의 차세대 전력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멜로니 총리가 왜 이 공장 계획서를 들고 한국으로 왔을까요? 이탈리아는 심장은 잘 만드는데 그걸 조절할 뇌인 메모리와 첨단 패키징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삼성과 SK가 가진 초정밀 패키징 기술이 이탈리아의 전력 반도체와 합쳐지면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을 지배할 슈퍼칩이 탄생하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협력이 아니라 서로의 빈틈을 완벽하게 메워주는 운명적인 결합인 셈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기술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실리콘 카바이드, 줄여서 SiC라고 부르는 마법의 소재입니다. 기존의 반도체는 모래에서 추출한 실리콘으로 만들었죠. 하지만 실리콘은 뜨거운 열에 약하다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전기차가 고속으로 달리면 반도체는 엄청나게 뜨거워지는데 이때 실리콘은 버티지 못하고 효율이 뚝 떨어집니다. 하지만 이탈리아가 세계 최고 기술력을 가진 SiC 반도체는 다릅니다. 실리콘에 탄소를 섞어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하게 만든 이 칩은 열에 무지막지하게 강합니다. 이 칩을 쓰면 전기차의 주행거리가 당장 10% 이상 늘어납니다. 주행거리가 늘어나면 무거운 배터리를 덜 실어도 되고 차는 더 가벼워지며 가격은 내려가겠죠. 이탈리아와의 동맹이 우리 현대차와 기아차의 가격 경쟁력을 단숨에 세계 최고로 만들어줄 치트키가 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반도체 공장을 짓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시나요? 바로 장비입니다. 이탈리아가 7조 원을 들여짓는 그 거대한 공장에 들어갈 수만 개의 장비들, 이걸 누가 공급할까요? 지금까지 우리 반도체 장비 업체들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입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국내 고객사가 단 2곳뿐이니 늘 을의 처지였죠. 그런데 이제 유럽의 문이 열렸습니다. 삼성전자 공장에서 실력을 검증받은 우리 소부장 기업들이 이제 이탈리아로 수출길을 뚫게 된 겁니다. 매출처가 다변화된다는 건 우리 중소기업들의 주가가 춤을 출 기회가 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좋은 반도체와 배터리를 만들어도 재료가 없으면 다 꽝입니다. 지금 전 세계 배터리 광물의 90% 이상을 누가 쥐고 있나요? 맞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미국과 유럽이 중국산 광물을 쓰지 말라고 압박하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은 사면초가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때 이탈리아 멜로니 총리가 아주 매력적인 제안을 하나 더 던졌습니다. 지중해 건너 아프리카에 묻혀있는 무궁무진한 광산들을 우리와 함께 개발하자는 겁니다. 이탈리아는 역사적으로 아프리카와 아주 깊은 유대 관계를 맺어왔고 그들이 가진 네트워크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한국의 자본과 기술 그리고 이탈리아의 노련한 외교력이 만나 아프리카의 자원을 선점하는 거대한 프로젝트, 이름하여 마테이 계획이 시작된 것이죠. 잠시 숨을 고르고 생각해 봅시다.
왜 이탈리아는 독일이나 프랑스가 아닌 한국을 파트너로 골랐을까요? 독일 자동차는 현대차의 경쟁자이고 프랑스의 원전 기술은 우리와 전 세계에서 수주 전쟁을 벌입니다. 하지만 이탈리아는 우리와 싸울 일이 없습니다. 그들이 잘하는 건 우리가 못하고 우리가 잘하는 건 그들이 절실하거든요. 퍼즐 조각이 딱 맞아떨어지는 이 기막힌 상황, 이게 바로 우리가 이번 정상회담을 단순한 외교 행사로 넘겨버리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자, 이제 반도체라는 든든한 무기를 챙겼으니 다음으로 우리가 향할 곳은 지중해 너머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아프리카 대륙입니다. 여러분, 요즘 배터리 아저씨들이나 경제 전문가들이 입만 열면 하는 소리가 있죠? 바로 핵심 광물입니다. 리튬, 코발트, 니켈, 흑연. 이름은 익숙하지만 정작 우리가 직접 캘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는 이 보석 같은 원자재들이 대한민국 경제에 목줄을 쥐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불편한 진실을 하나 마주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계 최고의 배터리를 만들어도 그 속에 들어가는 광물의 90% 이상을 중국에서 가공해서 가져온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단순히 중국에서 물건을 사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미국이 만든 인플레이션 감축법, 즉 IRA 법안은 중국산 광물이 들어간 전기차에는 보조금을 한 푼도 안 주겠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핵심 원자재법인 CRMA를 통해 중국 의존도를 낮추라고 우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정말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죠. 중국을 끊자니 당장 공장이 멈추고 중국을 쓰자니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 퇴출당할 위기니까요. 이때 구세주처럼 등장한 카드가 바로 이탈리아의 마테이 계획입니다. 멜로니 총리가 이번 방안에서 강조한 이 계획은 이탈리아의 전설적인 에너지 사업가 엔리코 마테이의 이름을 딴 국가 전략입니다. 이탈리아는 지정학적으로 아프리카의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아프리카 국가들과 형님 동생하며 쌓아온 네트워크가 어마어마하죠. 멜로니 총리는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이는 겁니다. 항구가 너희는 돈도 많고 기술도 좋잖아? 그런데 아프리카 가서 광산 계약 따려니 막막하지? 우리가 앞장설게. 우리 뒤에 서서 같이 들어가자. 이게 왜 대단한 건지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 아프리카 중부의 콩고민주공화국과 잠비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곳은 전 세계 코발트와 구리의 노다지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곳의 광물을 밖으로 빼내려면 중국이 깔아놓은 철도를 이용해야만 했습니다. 길목을 중국이 지키고 있으니 당연히 중국 입맛대로 통제됐죠. 그런데 이탈리아가 주도해서 이 내륙 광산에서 대서양 연안의 앙골라 로비토 항구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철도를 다시 깔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로비토 회랑 프로젝트입니다. 이 철도가 완공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콩고에서 캔코발트가 중국 땅을 밟지 않고 바로 기차에 실려 대서양으로 나옵니다. 거기서 배를 타고 부산항이나 울산항으로 직행하는 거죠. 중국의 정제시설을 거칠 필요가 없으니 미국의 IRA 보조금 요건을 100% 충족하게 됩니다. 전기차 한 대당 1,000만 원이 넘는 보조금을 우리 차만 고스란히 챙길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탈리아가 준 광산 지도는 단순한 지도가 아니라 중국의 포위망을 뚫고 지나가는 비밀 통로였던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는 정치가 불안정해서 투자했다가 돈만 날리는 거 아냐?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동맹이 무서운 거예요. 이탈리아는 단순히 기업끼리 손잡는 게 아니라 정부가 보증을 섭니다. 이탈리아 국영 에너지 기업 ENI는 아프리카 현지에서 대통령들하고도 직접 통하는 사이입니다. 그들이 닦아놓은 안전한 길 위에 우리 기업들이 자본을 태우는 것이기 때문에 리스크는 절반으로 줄고 성공 확률은 2배로 뛰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자본과 외교력이 만난 환상의 삼각공조입니다. 자, 광물 이야기로 배를 채웠으니 이제 우리의 자존심, K방산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즘 전 세계 무기 시장에서 한국 무기 안 찾는 나라가 없죠. 폴란드부터 중동까지 우리 K2 전차와 K1 자주포가 불티나게 팔려나갑니다. 그런데 우리 방산에도 고질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소프트웨어와 체계 통합 기술입니다. 쇳덩어리는 정말 튼튼하고 가성비 있게 잘 만드는데 그 무기 안에 들어가는 인공지능이나 최첨단 레이더 소프트웨어는 여전히 유럽이나 미국 기술을 빌려 써야 할 때가 많았거든요. 여기서 이탈리아의 방산 거물 레오나르도사가 등장합니다. 이 회사는 이름부터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에서 따온 만큼 무기를 만드는 게 아니라 예술을 하는 수준의 기술력을 가졌습니다.
특히 스텔스 전투기 F-35의 유럽 생산을 담당할 정도로 정밀한 전자장비와 소프트웨어 기술이 세계 최고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하나 시스템과 레오나르도가 손을 잡기로 한 건 K방산의 강력한 근육에 이탈리아의 천재적인 두뇌를 이식하겠다는 선언과 같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 전투기 KF-21에 이탈리아의 최첨단 에이사 레이더 알고리즘이 탑재된다면, 혹은 우리 자주포가 이탈리아의 통제 시스템과 연결되어 적의 움직임을 0.1초 만에 포착해낸다면 유럽 국가들은 이제 한국 무기는 좋은데 우리 시스템이랑 연동이 안 돼 라는 핑계를 댈 수 없게 됩니다. 이탈리아라는 날개를 단 K방사는 이제 폴란드를 넘어 영국, 프랑스, 독일의 안방까지 넘볼 수 있는 강력한 포식자가 되는 겁니다. 바다 위에서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이탈리아의 핀칸티엘이라는 조선소는 군함 설계의 장인입니다. 반면 우리는 HD현대와 하나오션이라는 세계 최고의 건조 능력을 갖춘 조선소가 있죠. 이 둘이 손잡고 호주나 캐나다의 수십조 원 규모 잠수함 사업에 뛰어든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탈리아의 매끈한 설계와 한국의 번개 같은 납기 능력이 합쳐진 무적의 팀이 탄생하는 겁니다. 이건 더 이상 경쟁이 아니라 대학살 수준의 수주 경쟁력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이 우연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이 싸우면서 전 세계 경제의 판이 통째로 바뀌고 있습니다. 각자 노생의 시대에 한국과 이탈리아라는 두 중견 국가가 서로의 등을 맞대고 싸기로 결심한 겁니다. 혼자서는 거인들을 상대할 수 없지만 서로의 약점을 보완해주는 이 동맹이 있다면 우리는 미중 패권 전쟁이라는 거대한 파도 위에서 가장 화려하게 서핑할 수 있는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하늘 위로 더 높이 올라가 볼까요? 방금 말씀드린 방산협력은 지상과 바다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번 회담의 가장 놀라운 반전, 바로 우주협력입니다. 이탈리아가 왜 우리를 달로 데려다줄 파트너인지, 그리고 이 우주 동맹이 우리 일상생활에 어떤 혁명을 가져올지 그 신비로운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시선을 땅과 바다에서 떼어 저 높은 하늘, 아니 그 너머의 광활한 우주로 돌려보겠습니다. 이번 한 이탈리아 정상회담에서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한 소식이 있었죠. 바로 대한민국 우주항공청과 이탈리아 우주청이 손을 맞잡고 달 탐사에 나선다는 발표였습니다. 아니, 이탈리아가 우주를 그렇게 잘하냐고요? 여러분, 이건 우리가 그동안 이탈리아를 파스타와 명품의 나라로만 과소평가했기 때문에 몰랐던 사실입니다. 이탈리아는 유럽 우주기구 내에서도 핵심 중의 핵심 국가예요. 특히 달 표면에 내릴 착륙선과 인류가 달에서 머물 수 있는 거주 모듈 기술은 세계 톱클래스 수준입니다. 우리는 2022년에 다누리호를 달 궤도에 보내는데 성공하며 세계를 놀라게 했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 달 표면에 발을 내딛는 착륙 기술은 걸음마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탈리아는 이미 미국의 유인달 탐사 계획인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의 핵심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어요. 이번 동맹을 통해 우리는 이탈리아가 수십 년간 쌓아온 달 착륙 기술과 심우주 통신 기술을 공유받기로 했습니다. 대신 우리는 세계 최고인 우리의 저전력 반도체 기술과 초고성능 위성 통신 부품을 이탈리아 우주선에 탑재하기로 했죠. 이건 단순히 과학적인 호기심을 충족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앞으로 우주는 무궁무진한 희귀 자원이 묻혀있는 노다지이자 전 세계를 하나로 묶을 우주 인터넷 시장의 전쟁터가 될 겁니다. 이탈리아와 손잡고 달에 우리만의 기지를 세운다는 건 훗날 우리 자녀들이 달에서 케온, 헬륨3 같은 자원으로 무한한 에너지를 얻는 시대의 주인공이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잠깐 더 피부에 와닿는 이야기를 해볼까요? 우주 기술이라고 하면 너무 멀게 느껴지시겠지만 우리가 매일 쓰는 내비게이션이나 일기예보,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6G 통신은 모두 우주 기술의 산물입니다. 이탈리아와의 협력은 당장 우리 스마트폰의 통신 품질을 높이고 한반도를 정밀하게 관측하는 위성의 눈을 더 날카롭게 만드는 실질적인 경제 활동이에요. 이탈리아의 정밀 광학 기술과 우리의 IT 제조 능력이 합쳐지면 이제 전세계 군사 및 기상 위성 시장은 한국과 이탈리아의 동무대가 될 겁니다. 자, 이제 거대 담론에서 잠시 내려와 우리 주변의 중소기업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의 숨은 진짜 주인공은 사실 이탈리아의 히든 챔피언들과 한국의 디지털 스타트업들이기 때문입니다. 이탈리아 경제의 진짜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시나요? 구찌나 페라리 같은 대기업도 유명하지만 그 뒤를 바치는 수만 개의 강소기업들이 진짜 몸통입니다. 이탈리아는 대기업 중심인 우리와 달리 한 우물만
100년씩 판 중소기업들이 전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싹 쓸고 있습니다. 가방에 들어가는 작은 금속 장식 하나, 구두 굽에 들어가는 나사 하나만으로 세계를 제패하는 회사들이 수천 개가 넘어요. 그런데 이런 장인 정신의 나라 이탈리아에도 고민이 생겼습니다. 바로 디지털 전환입니다. 아무리 가죽을 잘 깎고 옷감을 잘 짜도 이제는 인공지능이 수요를 예측하고 디지털 플랫폼으로 전 세계 고객과 직접 만나야 하는 시대가 됐거든요. 여기서 우리의 강점이 빛을 발합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의 디지털 솔루션과 IT 인프라를 가졌잖아요. 멜로니 총리는 이탈리아 명품 공방에 한국의 스마트 팩토리 기술과 AI 관리 시스템을 이식하고 싶어 합니다. 이번 회담에서 양국 중소기업 간의 디지털 협력이 강조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피렌체의 오래된 가죽 공방에 한국의 젊은 스타트업이 개발한 AI 공정 관리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그리고 그 공방에서 생산된 최고급 지갑이 한국의 패션 플랫폼을 통해 전 세계로 실시간 판매되죠. 이건 우리 IT 기업들에게는 유럽 명품 시장이라는 거대한 문이 열리는 것이고 이탈리아 기업들에게는 낡은 시스템을 혁신할 기회가 되는 겁니다. 특히 우리 패션 브랜드들이 이탈리아의 최고급 원단을 데이터 기반으로 직접 주문해서 쓰게 된다면 이제 동대문에서도 이탈리아 명품급 품질의 옷이 쏟아져 나오는 기적이 가능해집니다. 그럼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드실 거예요. 유럽에 독일도 있고 프랑스도 있는데 왜 하필 이탈리아였을까? 답은 아주 명쾌합니다. 경쟁자가 아니라 완벽한 파트너이기 때문입니다. 독일은 자동차와 기계 분야에서 우리와 사사건건 부딪히는 라이벌입니다. 프랑스 역시 원전과 항공 분야에서 우리와 시장을 놓고 싸우는 경쟁 상대죠. 하지만 이탈리아는 다릅니다. 이탈리아가 잘하는 건 우리가 좀 부족하고 우리가 세계 최고인 건 이탈리아가 절실히 필요로 합니다. 마치 퍼즐 조각처럼 딱딱 들어맞는 구조예요.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를 주면 그들은 전력 반도체를 주고 우리가 자본을 대면 그들은 아프리카 광산의 길을 열어줍니다. 우리가 무기 하드웨어를 만들면 그들은 그 안에 들어갈 천재적인 소프트웨어를 짜줍니다. 이런 상호 보완적인 관계는 미중 패권 전쟁이라는 거친 파도 속에서 우리에게 아주 안전한 대피소이자 전진기지가 되어줍니다. 미국이나 중국 같은 거대 강대국들은 늘 자기네 이익을 먼저 챙기지만 한국과 이탈리아 같은 중견 국가들은 서로 힘을 합쳐야만 그들 사이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거든요. 이것을 우리는 중견국 연대라고 부릅니다. 이번 멜로니 총리의 방안은 단순히 돈 좀 벌어보자고 온 게 아니라 거대 권력들 틈바구니에서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독자적인 생존 영역을 구축하자는 아주 고도의 지정학적 전략이었던 겁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우리 일상을 바꿀 문화와 경제의 결합 이야기를 해볼까요? 멜로니 총리가 자기 딸이 K-팝 팬이라고 말한 건 단순한 립서비스가 아닙니다. 지금 이탈리아의 MZ 세대들 사이에서 한국 문화는 그야말로 힙함의 상징입니다. 밀라노 거리에서 한국 화장품 팝업 스토어가 문전성시를 이루고 로마의 오래된 광장에서 청년들이 한국 컵라면을 먹는 모습은 이제 흔한 풍경이 됐어요. 문화적인 호감이 높으면 경제적인 협력은 절로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이번 회담에서 양국이 문화 교류를 대폭 확대하기로 한 건 우리 화장품, 식품, 패션 기업들이 이탈리아라는 유럽 최고의 프리미엄 시장에 프리패스를 끊고 들어갈 수 있게 판을 깔아준 것과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2026년 1월 19일에 이 만남이 얼마나 거대한 변화의 시작인지 느껴지실 겁니다. 7조 원이라는 돈은 시작일 뿐입니다. 반도체의 뇌와 심장이 합쳐지고 아프리카의 자원 지도가 우리 손에 들어왔으며 K방사는 날개를 달았고 이제 달나라 기지까지 함께 세우기로 했습니다. 이건 대한민국 경제 지도가 한반도를 넘어 유럽과 아프리카 그리고 우주까지 확장된다는 선언입니다. 하지만 장밋빛 미래만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할 리스크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탈리아의 정권이 바뀌었을 때 이 약속들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 그리고 우리의 핵심 기술이 유출될 우려는 없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은 미중 패권 전쟁의 희생양이 아니라 새로운 동맹의 중심축으로 우뚝 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무엇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단순히 뉴스를 보는 것에 그치지 말고 이 변화의 파도 위에서 기회를 잡는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세 줄로 딱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반도체 협력으로 현대차와 삼성은 전세계 전기차 시장의 왕좌를 굳혔다. 둘째, 아프리카 자원 루트 확보로 이제 중국의 자원 협박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셋째,
방산과 우주 동맹으로 대한민국은 명실상부한 글로벌 기술 강국의 반열에 올랐다. 오늘 돈줄경제에서 준비한 이 방대한 이야기가 여러분의 경제적 해안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이탈리아라는 날개를 달고 전 세계로, 아니 우주로 뻗어나가는 그날까지 저희가 계속해서 응원하고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탈리아와의 동맹이 우리 삶을 어떻게 바꿀지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 남겨주세요. 자, 이제 조금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숫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언급된 7조 원이라는 투자금, 도대체 이 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단순히 공장 건물 하나 짓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탈리아 시칠리아에 세워지는 이 시설은 세계 최초의 반도체 수직 통합 생산 단지입니다. 웨이퍼라는 원재료를 만드는 단계부터 칩을 설계하고 만들고 마지막에 포장하는 패킹 단계까지 한 곳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바로 효율성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반도체는 설계는 미국에서 하고 제조는 대만에서 하고 패키징은 동남아에서 하는 식으로 전 세계를 뱅뱅 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물류가 불안정하고 전쟁이 터지는 시대에는 이런 방식이 너무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와 한국은 한 곳에서 모든 걸 끝내는 완벽한 요새를 만들기로 한 겁니다.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우리 기업들의 면면을 보면 입이 떡 벌어집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대기업은 물론이고 이름만 대면 알만한 중견장비 업체들이 이미 이탈리아행 비행기표를 끊어놨습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 웨이퍼의 불순물을 씻어내는 세정장비, 회로를 그리는 노광장비 보조 부품, 그리고 완성된 칩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검사하는 테스터 장비까지 우리 소부장 기업들의 기술력이 이탈리아 공장의 심장부에 박히게 됩니다. 이건 단순한 수출이 아니라 우리 기술이 유럽의 반도체 표준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번 우리 장비로 깔린 공장은 나중에 부품을 갈 때도 우리 것을 써야 하거든요. 최소 20년, 30년짜리 연금형 매출처를 확보한 셈입니다. 자, 이제 다시 아프리카로 넘어가서 마테이 계획의 구체적인 실행 시나리오를 현미경처럼 들여다봅시다. 여러분, 앙골라의 로비토 항구와 연결되는 철도 노선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아시나요? 아프리카 내륙에서 캔 광물을 운송하는 비용은 전체 원가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비쌉니다. 그동안 중국은 이 물류망을 장악해서 아프리카 국가들의 목줄을 쥐고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이탈리아가 주도하고 한국이 자본을 보태는 새로운 철도는 중국의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습니다. 콩고민주공화국의 코발트 광산에서 출발한 기차가 로비토 항구에 도착하면 거기서 대기 중인 한국의 초대형 화물선에 광물이 실립니다. 이 광물들은 울산이나 포항의 제련소로 들어와서 우리 배터리 기업들이 바로 쓸 수 있는 순도 99.9%의 소재로 재탄생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나 LX 인터내셔널 같은 상사 기업들이 어떤 역할을 할까요? 그들은 단순히 물건을 떼다 파는 게 아닙니다. 이탈리아 정부의 보증 아래 아프리카 현지 광산의 지분을 직접 확보하고 광산을 운영하는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지금까지는 광물을 비싸게 사오기만 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광산의 주인이 되어 직접 캐내는 구조로 바뀌는 겁니다. 자원 빈국인 대한민국이 사실상 아프리카의 자원 영토를 넓히는 셈이죠. 이건 훗날 전 세계가 자원 전쟁으로 아수라장이 되어도 우리 공장들은 끄떡없이 돌아갈 수 있는 천연 요새를 구축하는 일입니다. 방산 분야의 협력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정밀합니다. 이탈리아의 레오나르도 사가 가진 헬기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인데 특히 해군용 헬기인 와일드캣 같은 기종은 우리 해군도 이미 쓰고 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우리나라는 단순히 이탈리아 헬기를 사 오는 것을 넘어 한국 내에 대규모 정비 및 생산 거점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헬기는 사는 비용보다 유지하고 고치는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듭니다. 한국에 정비센터가 생기면 우리 군의 전력 공백이 사라지는 것은 물론이고 일본이나 동남아 국가들이 쓰는 이탈리아제 헬기까지 우리가 가져와서 고쳐주고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방산 서비스업이라는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겁니다. 더 나아가 우주 항공 분야의 협력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와 직결됩니다. 이탈리아 우주청과 함께 추진하는 달 탐사 로버 개발 계획을 보세요. 달 표면은 낮에는 영상 100, 130도, 밤에는 영하 170도까지 내려가는 극한의 환경입니다. 이런 곳에서 움직이는 로봇을 만들려면 상상 초월의 소재 기술과 배터리 기술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탈리아와 함께 이 로버를 성공적으로 달에 보낸다면 그 과정에서 얻은 극한 소재 기술은 당장 우리 가전제품이나 자동차, 스마트폰의 내구성을 수십 배 높이는 데 쓰이게 됩니다. 우주 기술은 곧 지상의 기술 혁신으로 이어지는 마중물인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오해와 진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탈리아 경제가 불안정하다는데 우리 돈만 떼이는 거 아냐? 라는 걱정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국가 간의 동맹은 정부가 바뀌어도 쉽게 깨지지 않는 조약과 실질적인 자본 투입으로 이루어집니다. 특히 이번 7조 원 투자는 이탈리아 정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유럽연합의 반도체법 지원금과 글로벌 투자 은행들의 자금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즉, 이 사업이 망하면 유럽 전체의 반도체 전략이 무너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망하고 싶어도 망할 수 없는 구조를 짜놓은 겁니다. 또한 우리 기업들도 바보가 아닙니다. 삼성이나 현대가 이탈리아에 발을 담그는 건 그만큼 수익성이 확실하고 리스크 관리가 끝났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시청자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법한 질문들을 모아서 자문자답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이번 동맹으로 당장 내 주식이나 내 월급에 영향이 있나요? 답은 예스입니다. 직접적으로는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의 수주 소식이 들려올 것이고, 간접적으로는 우리 전기차의 유럽 판매량이 늘어나면서 자동차 관련 업종의 수익성이 개선될 겁니다. 두 번째 질문, 중국이 보복하면 어떡하죠? 이게 바로 이탈리아를 파트너로 잡은 이유입니다. 이탈리아는 G7 국가입니다. 중국이 한국 하나를 괴롭히기는 쉬워도 G7 국가와 맺은 동맹을 건드리는 건 차원이 다른 부담입니다. 이탈리아라는 강력한 방패를 앞에 세우고 우리는 실리를 챙기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번 한 이탈리아 동맹의 성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단계별 실행 가이드를 제시해 드립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맺은 양해각서들이 실제 계약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무 행정 절차를 파격적으로 줄여줘야 합니다. 기업들은 이탈리아의 장인 정신과 우리의 속도전을 결합해 유럽 시장 맞춤형 제품을 쏟아내야 하죠. 그리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 같은 개인들은 이 거대한 흐름을 읽고 이탈리아어 공부를 하거나 유럽 시장의 트렌드를 분석하며 다가올 기회를 선점해야 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2026년 1월 19일 서울에서 일어난 이 거대한 만남은 단순히 두 나라 총리가 만나 악수하고 밥 먹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이 미중 패권 경쟁이라는 외로운 섬에서 벗어나 유럽이라는 든든한 아군과 아프리카라는 자원의 창고를 동시에 손에 넣은 역사적인 날입니다. 우리는 이제 반도체의 뇌와 심장을 모두 가졌고 무기의 근육과 두뇌를 합쳤으며 지구를 넘어 닿까지 가는 티켓을 끊었습니다. 140년 전 우리가 이탈리아 사절단을 보며 신기해하던 그 힘없는 나라가 이제는 이탈리아가 가장 먼저 달려와 손을 내미는 세계적인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오늘 돈줄 경제에서 전해드린 이 방대한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하셨나요? 경제는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벌 수 있습니다. 이탈리아와의 동맹이 가져올 7조 원 이상의 파급 효과, 그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은 이미 대한민국 상위 1%의 경제안보 전문가이십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뉴스 뒤에 숨겨진 진짜 돈이 되는 이야기, 나라를 살리는 이야기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대한민국 경제가 이탈리아라는 날개를 달고 전 세계를 호령하는 그날까지 저희 돈줄경제가 여러분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